마지막 세 번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되는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아마 해당하시는 쪽이 증권사나 금융회사 쪽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도 그와 관련돼서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계실 거고, 원래는 2023년도부터 시행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시행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도로 2년이 미뤄졌다.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이 이제 그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조금 더 유예 기간을 좀 더 둬서 그리고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겠죠. 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돼서는 도입 취지를 이야기할 때 뭐 그 하나의 금융상품에서 얻은 이익이 있고 하나의 다른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현재 금융 과세 체계 안에서는 상계를 못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돼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면은 상계를 해서 또 투자자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 소득자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개인 투자자, 지금 뭐 소액 투자자분들이 투자한 주식 강도세에 관련돼서는 과세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과세를 너무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너무 과하다 이런 말들이 많고 더 조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의견이 다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3년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지만은 계속 이야기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 보완책들이 필요하게 됐고 결국에는 25년도 그리고 또 저항도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 조금 더 25년도로 조금 기한을 좀 더 미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감안을 해서 23년도 시행될 예정이었던 부분들이 조금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기한을 일원화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그전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였는데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내 2개월 이내로 이렇게 상반기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이때 상반기 부분 신고를 하고 하반기는 1월 1일부터 2월 말일 6개월 단위로 처리를 하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첫 번째 강의 때 보셨던 상용근로소득처럼 처음에는 이제 국세청이나 아니면 과세관청 같은 경우에 빨리 알아서 빨리 요거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처음부터 도입할 때부터 빨리 그렇게 과도하게 매달마다 업무가 진행이 되면은 조금 부담이 되니까 상용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가 6개월 단위였다가 이제 24년도부터 이제 매월로 변경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금융투자소득세도 원래는 달로 하려다가 이제 또 반기로 했다가 아마 차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좀 그 에러나 이런 게 없어지게 되면은 요 기간도 반기가 아니라 월로 이렇게 기존에 계획됐던 월로 달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첫 도입 시기다 보니 이렇게 조금 차이가 발생을 했다. 자, 그리고 납부 기한도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 계좌 해지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여러분 계좌 해지일이 아니라 다 반기 종료일 해지를 언제 했던 반기 종료일 네, 쌀이 다음 달 10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계좌 해지일이 만약에 이전 아니었으면 뭐 4월이었으면 5월 10일까지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렇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6월 말 6월 30일에서 끝난 7월 10일까지 청에서 그 금융기관에서 신고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절차를 개선을 했다. 이 기본공제가 국내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주식, 뭐 해외 주식이나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뭐 채권,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렇게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그 기본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본적인 그 금융회사를 지정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공제 적용 금융회사 등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보시면 기본공제 적용 금융회사 변경이 불가능했지만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최초 신청 이후 다음 과세연도 기본공제 변경 절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완화를 좀 시켜줬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융투자 상품 대상 및 사유를 명확화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내용들 상속 증여, 그 다음에 예타 결정 외에도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로 더 명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2025년도부터 이것도 역시 지나면서 적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을 명확화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기간 종료일은 만기 종료일 또는 계좌 해지일을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기간 종료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지원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자, 이렇게 새로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뭐 전산상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신고할 때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반기 합산된 내용을 신고하라 뭐 이렇게 해서 좀 개정이 되긴 했지만은 첫 해 때 과도하게 가산세를 물리는 거는 조세 저항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납부 지연 가산세에 대해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2025년 한시적으로 가산세율을 50% 감면한다. 그래서 원래는 3%, 0.022%였던 걸 1.5%, 0.011%로 이렇게 적용한다. 만약 가산세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고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50% 감면이 된다. 단 2년 동안만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당근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사용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정보들은 개인정보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취합하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약이 내린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국세징수법에 이런 내용들은 관련해가지고 금융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둬서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둠으로써 나중에 이제 뭐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 과세관청이 진행을 할 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이렇게 개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뭐 금융투자소득 관련돼서는 아마 관심이 있으신 쪽은 금융회사, 증권회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 회사들 쪽에서는 계속 신경을 쓰면서 주의 깊게 보고 계실 테니 아직은 기한이 2년 정도, 시행 기간이 2년 정도 남아서 조금 뭐 여유롭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려면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될 거니까 금융투자 소득 관련되는 내용들 앞으로도 계속 잘 챙겨주시고 저희도 그런 특이한 사항이나 만약에 뭐 분류과세이고 5년간 2월 공제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변경이 된다든지 중요한 부분들 개정이 되거나
한다면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저희 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든 어떤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지원을 해드릴 테니 많은 앞으로도 아마 2023년도 개정세법 해설뿐만 아니라 이후 개정세법 해설도 계속 진행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부탁 드리면서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 그 각각 강의 뒤에 아니면 또는 강의 시작 시점에 메일이나 이런 내용들이 가게 되실 테니까 그걸 활용해 가지고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개정세법 해설 또는 다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